엄마! 엄마! 국은 누가 끓여? 딸아이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부엌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마치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차가운 타일 바닥에 뺨이 닿아 있었고요.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더니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 이게 쓰러지는 거구나. 30년을 버텨왔는데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을 때 냄비가 기울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끓어오르던 소고기 묵국이 쏟아지는 소리, 뜨거운 김이, 제 팔을 타고 올라오는 감촉. 아팠지만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은 누가 끓여? 쓰러진 저를 보고 어머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딸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첫마디가 음식 걱정이라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박순희, 올해 66입니다. 세 남매 중 큰딸로 태어났어요. 아래로 동생 둘이 있었죠. 둘째 순미, 막내 순자, 그리고 한참 뒤에 태어난 남동생 순철이까지. 큰딸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을 규정했습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큰딸은 원래 고생해야 복 받는다. 언니가 동생들 챙겨야지. 큰딸이 집안 기둥이야. 21살 제가 시집가기 전 해였습니다. 아버지 제사가 처음 돌아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사 음식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해오셨으니까요. 그날 새벽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 누워 계셨습니다. 순이야.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침대에 누운 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요. 오늘 제사인데 엄마가 이 모양이니 내가 좀 해야겠다. 엄마,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큰딸이 해야지. 동생들은 어려서 못하고 넌 곧 시집 갈 거 아니야. 미리 배워두는 게 좋아.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부엌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서 하나하나 지시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부쳐야 하고, 나물은 이렇게 무쳐야 하고, 15가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서 있었어요. 손가락에 기름이 뛰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만든 음식 하나하나를 맛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간이 싱겁네. 이건 너무 짜고. 저는 왜 이렇게 두껍니까? 10살 어린 순미와 12살 어린 순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와서 언니 도와줘. 제가 불렀지만 어머니가 말리셨어요. 얘들은 아직 어려. 나중에 크면 하겠지. 넌 큰딸이니까 배워야 해. 시집 가서도 써먹을 거 아니야.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사, 명절, 큰 행사 때마다 제가 부엌을 맡았어요. 어머니는 옆에서 지시만 하셨고 동생들은 언니가 잘하니까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23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김재석,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곧 알게 된 건 착한 것과 든든한 것은 다르다는 거였어요. 결혼 첫 해 추석이었습니다. 시댁 제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큰딸이라며? 집에서 다 배웠겠네. 우리 집은 음식이 많아. 25가지는 해야 해. 친정에서는 15가지였는데 시댁은 25가지. 하나씩 알려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알아서 해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재료 사고, 손질하고, 조리하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제사상이 차려졌어요.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23살 새색시의 몸도 버거웠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음식을 하나하나 체크하시더니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간이 안 맞네. 우리 집은 이렇게 안 해. 다시 해. 3가지 음식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어요. 여보, 너무 힘들어요. 25가지를 혼자 다 하라니. 우리 어머니가 원래 음식에 까다로우셔. 조금만 참아. 당신이 큰딸이라며? 잘하잖아. 큰딸이라는 게 이런 거였나요?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제가 해야 하는 거였나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30년이 되었어요. 계산해 봤습니다. 1년에 명절이 2번, 친정제사 2번, 시댁제사 2번, 모두 합치면 6번, 30년이면 180번입니다. 180번의 새벽 4시, 180번의 부엌, 180번의 고독한 전쟁. 동생 순미는 결혼해서 멀리 이사 갔습니다. 언니, 나 멀어서 못 가. 미안해. 명절 때마다 전화로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친정집에서 자기 집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막내 순자는 아예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언니, 미국에서 일하는데 한국까지 갈 수가 없어. 대신 용돈 보낼게. 용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는데요. 남동생 순철이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누나, 나 남자라서 음식 못해. 누나가 해주면 내가 먹기만 할게. 그는 정말 먹기만 했어요. 그렇게 30년 동안 180번의 명절과 제사를 저 혼자 준비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순이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역시 큰딸은 달라. 고맙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도와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도 이제 75이셨습니다. 며느리, 올해도 수고했어. 우리 집안 전통을 지켜줘서 기특하네. 기특하다고 하시면서도 음식 하나하나는 여전히 까다롭게 체크하셨습니다. 남편은요? 당신 수고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집안 행사인데.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30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은 달랐어요. 추석 1달 전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160에 100이에요. 당장 쓰러지셔도 이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고혈압, 만성피로, 우울증 경향, 절대 안정 필요. 집에 돌아와 서랍 깊은 곳에 진단서를 숨겼어요. 이걸 가족들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명절은 해야지 할까요? 아니면 그럼 올해는 쉬어라고 할까요? 아마 전자겠죠.
그래서 숨겼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 동생 순미에게 전화했어요. 순미야, 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이번 추석에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언니 미안해. 우리 애들이 시험 기간이라서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대신 반찬 하나 사갈게. 반찬 하나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는데 순자에게도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순자야, 이번에 한국 들어올 계획 없어? 언니 회사 일이 바빠서 힘들 것 같아. 내년에는 꼭 갈게. 힘내, 언니. 내년. 매년 듣는 말이었어요. 순철이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철아, 이번 추석에 좀 일찍 와서 누나 도와줄 수 있겠니? 누나, 나 요리 못하잖아. 가서 먹기만 할게 히읗히읗. 웃음 이모티콘까지 붙여서요. 결국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추석 3일 전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올해는 음식 가짓수 좀 늘려봐. 30가지 정도로. 친척들이 많이 온대. 30가지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가지를 혼자서 이 나이에 이 몸으로. 그날 밤 오래된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어요. 명절과 제사 때마다 하나씩 기록해 두었습니다. 2014년 추석 마이너스 134번째 명절. 오늘도 혼자.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갔다가 약만 받아왔다. 동생들은 바쁘다고. 엄마는 힘들어 하신다고. 나만 안 바쁜가? 나만 안 힘든가? 2017년 설날 마이너스 152번째 명절. 새벽 3시에 일어났다. 잠을 이 시간밖에 못 잤다. 손목이 너무 아파서 파스 붙이고 일했다. 시어머니가 간이 싱겁다고 하셔서 5가지 음식을 다시 만들었다. 울고 싶었다. 2020년 추석 마이너스 167번째 명절. 코로나인데도 명절은 한다고 하셨다. 마스크 쓰고 음식 만들었다. 순미는 감염 무서워서 못 가라고 했다. 나는 안 무섭나? 페이지를 넘기다가 작년 설날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4년 설날 마이너스 179번째 명절. 아침에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다. 화장실에서 쓰러질 뻔했다. 혼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정말 못하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면 좋겠다. 마지막. 그 단어를 적으면서도 다음 명절에 또 부엌에 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요. 그렇게 추석 당일이 왔습니다. 새벽 3시에 알람이 울렸어요. 몸을 일으키려는데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체온계를 짚어보니 37.8도. 미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오늘 30가지 음식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에서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명태, 각종 채소들. 숨이 가빠졌습니다. 괜찮아. 해왔던 거잖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첫 번째 음식, 동태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생선을 손질하고 기름을 두른 팬에 하나씩 올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이 흐를수록 현기증이 심해졌어요.
오전 10시쯤 20번째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어요.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냄비가 기울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싹! 끓던 소고기 뭇국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제 다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엄마, 엄마.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어머, 순이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국은 누가 끓여? 손님들 오는데.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첫 걸정이 음식이었습니다. 30년, 180번의 명절, 혼자서 버텨온 시간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딸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워졌어요.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어디죠? 여기가.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딸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민지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물 좀. 민지가 재빨리 물을 따라 빨대를 입에 넣어줬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엄마가 부엌에서 쓰러지셔서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끓던 국물, 쏟아지던 냄비, 그리고 국은 누가 끓여? 라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가슴이 저렸어요. 지금 몇 시지? 오후 3시예요. 엄마가 쓰러진 지 5시간 됐어요. 5시간. 제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음식은 다 만들어졌을까요?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이 지경인데도 제사 걱정을 하다니. 아빠는 복도에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 중이에요. 문이 열리고 남편 재석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룻밤새 늙은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그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평생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 재석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실신이래. 혈압이 180까지 올라갔었어. 뇌출혈 직전이었대. 뇌출혈?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그리고 재석이 말을 흐렸습니다. 또 뭐가 있어? 의사 선생님이 당신 가방에서 진단서를 발견했대. 한 달 전에 받은 거. 숨겨뒀던 진단서.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숨겼어? 재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해봤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잖아. 그래도 명절은 해야 하고 제사는 지내야 하고. 순이야. 아니, 맞잖아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순미는 멀다고, 순자는 바쁘다고, 순철이는 남자라서 못한다고. 결국 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간호사가 달려 들어왔어요. 환자분,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30년이요, 30년. 180번을 혼자 했어요.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누가 대신하자고 했나요? 누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엄마.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딸아이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좀 흥분했어. 간호사가 링거줄을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재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야, 나도 잘못했어. 30년 동안 당신한테만 맡기고 나는 편하게만 살았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쏘아붙였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몸으로 지팡이를 짚고 오셨어요. 엄마, 순이야, 괜찮니? 어머니가 침대 옆에 서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차갑고, 괜찮아요, 엄마. 의사 선생님 말 들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아니에요. 아니긴. 다 내 탓이지. 내가 큰딸이라고, 당연히 내가 해야 한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 옛날부터 그래왔으니까. 큰딸이 집안일 도맡아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지. 엄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내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괜찮을 리가 없지.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미안하다, 순이야. 엄마가 미안해. 70년을 사신 어머니가 60년을 키운 딸에게 우는 모습,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앞으로는 순미랑 순자한테도 시킬게. 내가 혼자 하게 안 할게. 그 말을 30년 전에 들었더라면. 아니, 20년 전이라도, 10년 전이라도.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제 몸은 이미 망가졌으니까요. 저녁 무렵 동생들이 왔습니다. 순미가 먼저 들어왔어요. 언니, 40대 중반의 순미는 살이 많이 쪘더군요.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게 보였습니다. 괜찮아? 많이 놀랐어. 응, 괜찮아. 순미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도와줬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해봤자 뭐해. 차갑게 말하자 순미가 움찔했어요. 언니, 넌 매번 멀다고 했잖아. 1시간 거리가 그렇게 멀어? 그게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바쁘고 나도 딸 키웠어. 나도 남편 있어. 그래도 했잖아. 180번을. 순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언니. 미안하면 다야? 30년 동안 나 혼자 지옥 같았어. 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의 막내 동생. 미국에서 잘 나가는 회사원이라고 들었어요. 언니, 비행기 타고 왔어.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았어. 걱정은 무슨. 미국에서 편하게 살면서. 순자가 멈칫했습니다. 언니, 너도 매번 바쁘다고만 했잖아. 한국 올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 일이 정말 많아서. 일은 나도 있어. 근데 명절 때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음식했어. 너희들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두 동생이 나란히 침대 옆에 섰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의 원망이 한꺼번에 쏟아졌거든요. 다들 나가줄래? 피곤해. 언니, 나가줘. 혼자 있고 싶어. 동생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지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 많이 힘들었죠? 응,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민지의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25살 딸아이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는 결혼해도 명절 음식 혼자 안 만들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할 거예요. 시댁에서 뭐라고 해도. 민지야, 엄마가 30년 동안 고생하는 거 봤어요. 명절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 그거 정상이 아니에요. 딸아이가 맞았습니다. 정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큰딸이니까, 며느리니까, 엄마니까, 그렇게 30년을 버텼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민지는 보호자 침대에서 잠들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명절, 23살 새색시였던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떨며 음식을 만들었어요. 간이 싱겁네. 그 한마디에 3가지 음식을 다시 만들었죠. 10번째 명절, 30살이 된 저는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음식 가짓수를 늘리셨어요. 올해는 25가지로 해. 20번째 명절, 35살,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초기래요.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50번째 명절, 40살, 손목에 통증이 왔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었어요. 보호대를 차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100번째 명절, 50살, 불면증이 시작됐습니다. 명절 한 달 전부터 잠을 못 잤어요. 음식 목록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150번째 명절, 56살,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으며 버텼어요. 그리고 오늘, 180번째 명절, 66살에 결국 쓰러졌습니다. 30년, 제 인생의 절반이었어요. 그동안 뭘 했을까요? 명절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또 다음 명절을 준비하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순이야, 몸은 좀 어때? 괜찮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우리 집안에 큰일 날 뻔했어. 큰일. 제가 쓰러진 게 아니라 명절 음식을 못한 게 큰일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말이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다음 제사가 2달 후잖니. 그때까지는 몸 좀 추스를 수 있겠지? 숨이 막혔습니다. 네.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잖아. 2달이면 충분히 나을 거 아니야. 가슴에서 뭔가가 터져 올랐어요. 어머님, 왜? 저 다음 제사 못합니다. 뭐? 못해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평생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못해요. 순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부하셨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은 무리하시면 안 돼요. 혈압약 꼬박꼬박 드시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하세요. 처방전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민지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엄마, 약 먹어야 해요. 혈압약 2알, 우울증약 1알.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엄마는 좀 쉬세요. 내가 저녁 차릴게요. 괜찮아, 민지야. 엄마. 딸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알았어.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켰어요.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2달 후 제사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못한다고 했지만 정말 안 할 수 있을까요? 30년을 해온 일인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생 순미였습니다. 언니, 나 순미야. 응. 퇴원했다며?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언니, 그게 엄마한테 들었어. 다음 제사 안 한다고? 역시 어머니께서 동생들에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응, 못해. 몸이 안 되니까. 그래도 언니,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잖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내가 해. 뭐? 내가 하라고. 너도 딸이잖아. 순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나도 처음엔 안 해봤어. 배우면 돼. 그래도 순미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 지금 혈압약 먹고 있어. 의사가 3개월 절대 안정하래. 다시 무리하면 뇌출혈 올 수 있대. 그 정도야? 응, 그 정도야. 그러니까 내가 좀 해줘. 순미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언니, 내가 엄마랑 얘기해 볼게. 올해는 제사 간소하게 하자고. 간소하게. 그 말을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간소하게 해도 결국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또 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어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10년간 써온 일기장이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올 때 남편이 이거 병원에 두고 왔어라며 건네준 거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2014년 1월 1일. 오늘 설날 제사였다. 134번째 명절. 아침 4시에 일어나 준비했다. 순미는 아이들이 아프다고 못 온다고 했다. 순자는 미국에서 일 때문에 못 온다고. 결국 나 혼자. 시어머니가 간이 싱겁다고 하셔서 3가지 음식을 다시 만들었다. 밤 11시에 집에 돌아왔다. 온몸이 아프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9월 27일. 추석이었다. 143번째 명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촉이라고 했다.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번 추석은 해야 한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명절은 해야지라고 하셨다.
파스 붙이고 일했다. 또 넘겼어요. 2017년 2월 11일. 설날. 152번째 명절. 새벽 3시에 일어났다. 잠을 이 시간밖에 못 잤다. 손목이 너무 아파서 보호대를 찼다. 순미에게 전화했더니 애들 학원 때문에 바빠라고 했다. 순자는 회사 일로 바쁘다고. 시어머니는 올해 음식을 27가지로 늘리셨다. 울면서 만들었다. 아무도 몰랐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페이지마다 고통이 새겨져 있었어요. 2019년 9월 13일. 추석. 163번째 명절. 불면증이 심해져서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다. 명절 한 달 전부터 잠을 못 잔다. 음식 목록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남편에게 힘들다고 했더니 조금만 더 참아. 명절이 1년에 몇 번이나 되나라고 했다. 나는 1년이 온통 명절 준비인데. 2021년 2월 12일. 설날. 17첫 번째 명절. 코로나 시대인데도 명절은 한다고 하셨다. 마스크 쓰고 음식 만들었다. 순미는 감염 무서워서 못 가라고 했다. 나는 안 무섭나? 혼자 30가지 음식을 만들었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안 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작년 설날 기록이었어요. 2024년 2월 10일. 179번째 명절. 아침에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화장실에서 쓰러질 뻔했다. 혼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순미에게 이번엔 좀 도와줘라고 문자 보냈다. 미안, 언니. 바빠서. 순자는 전화도 안 받았다. 이제 정말 못하겠다.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의사는 혈압이 위험하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결국 또 나다. 엄마, 나 언제까지 일해야 해요? 언제까지 큰딸이라는 이유로. 혼자 다 해야 하나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번 추석이었어요. 180번째 명절. 쓰러진 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10년간의 기록. 10년간의 고통. 모두 이 낡은 공책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 재석이 들어왔어요. 뭐해? 일기장 봐. 그거 병원에서 가져온 거? 응. 재석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순이야. 왜? 내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아니, 진심이야. 나도 이제야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재석이 일기장을 가리켰어요. 그거 좀 읽어봐도 돼? 마음대로 해요. 재석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10년 동안이나 읽지 마요. 별로 좋은 내용 없어요. 아니, 읽을게. 전부 다. 재석은 1시간 넘게 일기장을 읽었어요. 중간에 책을 덮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순이야. 나 정말 쓰레기였구나. 재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조금만 참아라고만 했어. 이제 와서 알아봤자. 아니야. 이제라도 알아야 해. 그래야 바꿀 수 있잖아. 재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다음 제사는 내가 할게. 당신이? 응. 내가 배워서 할게.
아니면 동서들한테 부탁하든지. 할 수 있겠어요? 해야지. 30년 동안 당신 혼자 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야. 약속할게. 재석이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가도 돼? 왜? 다음에 가족들 모이면 보여줄게. 다들 알아야 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까요?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순이야, 나 엄마야. 네, 엄마. 순미한테 들었다. 다음 제사 못한다며? 네. 몸이 안 좋아서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무리하지 마라. 네. 귀를 의심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만 맡기고 동생들은 놔뒀어. 엄마, 이번엔 순미랑 순자한테 시킬게. 둘이 나눠서 하라고 할게. 정말이요? 그래. 넌 푹 쉬어라. 30년 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달라지는 건가? 정말 달라지는 건가? 30년 만에. 다음 날 순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순미야. 응. 엄마한테 들었어. 다음 제사 우리가 하기로 했어. 너희가? 응. 나랑 순자랑 나눠서. 내가 전 종류하고 순자가 나물이랑 탕 맡기로 했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겠어? 해야지 뭐. 30년 동안 언니만 한 거. 생각하면 우리가 못할 것도 없잖아. 순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순미야. 응? 고마워. 무슨 소리야?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미안해, 언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이었어요. 아파트 화단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2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제사 일주일 전이었어요. 순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큰일 났어.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가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셨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내가 간병해야 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데 이번 제사 못할 것 같아. 역시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래. 언니 정말 미안해. 다음엔 꼭 내가 할게. 다음에도 또 무슨 일 생기겠지. 언니, 됐어.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바뀌는 건 없구나. 저녁에 순자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들었어? 순미 언니가. 응, 들었어. 미안해, 언니. 나라도 하고 싶은데 나는 음식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배우면 되잖아. 그게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터져서 당분간 한국에 못 갈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언니. 내년에는 꼭. 또 내년. 알았어.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또 나구나. 결국 또 내가 해야 하는구나. 남편 재석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순이야, 나왔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석이 거실로 와서 제 얼굴을 봤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미랑 순자가 제사 못한대요. 뭐? 순미는 시어머니 간병해야 하고 순자는 회사 일로 바쁘대요. 재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려고? 결국 제가 해야죠, 뭐. 안 돼. 의사가 3개월 절대 안정하래. 그럼 어떡해요? 제사를 안 지낼 순 없잖아요. 내가 할게. 당신이 뭘 할 수 있어요? 쏘아붙였지만 재석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배우면 되지. 레시피 찾아보고. 레시피로 되는 게 아니에요. 30가지 음식을 동시에 만들려면 경험이 있어야 해요. 그래도 해볼게. 순이야, 제발 당신은 쉬어.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부엌에 안 들어오던 사람이 갑자기 제사 음식을 만든다고? 제사 3일 전이었어요. 재석이 정말로 장을 보러 갔습니다. 마트에서 재료를 사왔어요. 이게 맞아? 동태전 만들려면 동태 사면 되는 거지. 생선 손질은 할 줄 알아요? 유튜브 보면 되잖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석은 진지했어요. 핸드폰으로 요리 영상을 찾아보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깻잎전. 전만 10가지네. 하나씩 해보자. 재석이 부엌에 들어가 앞치마를 맸어요.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동태를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칼질이 서툴렀습니다. 아! 비명 소리에 달려가 봤더니 재석이 손가락을 베었더군요. 괜찮아? 응, 괜찮아. 계속할게. 밴드를 붙이고 다시 시작했어요.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계란물을 풀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하지만 첫 전을 부치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반쯤 타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기름이 너무 많아요. 그래, 다시 해볼게. 2번째는 조금 나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양이 엉망이었어요. 저녁 무렵 재석은 겨우 동태전 10개를 부쳤습니다. 30가지 음식 중 하나도 제대로 못 끝낸 거예요. 이거 하루 만에 다 못하겠는데? 재석이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저도 이틀 밤을 새워서 만들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하다. 재석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이걸 혼자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이제 알았어요? 미안해, 순이야. 재석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나 하나도 못하겠어. 당신이 해줘야 할 것 같아. 제발, 이번만 도와줘.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또 이거예요. 결국 또 제가 하는 거예요. 싫어요. 순이야. 30년 했어요. 이제 못해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뀌는 건 없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순이야, 들었니? 순미가 제사 못한다며? 네, 엄마. 그럼 내가 해야겠구나. 엄마, 저 몸이 안 좋아요. 의사가 절대 안정하래요.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지. 아버지 제사를 안 지낼 순 없잖니. 엄마, 순이야, 미안하다. 근데 이번만 해줘. 다음부턴 내가 알아서 할게. 다음번. 그 말을 30년 동안 들었어요.
엄마, 전 이제 못해요. 순이야, 제발.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녁에 시어머니께도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제사가 이틀 남았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어머님, 저 이번에 못할 것 같아요. 뭐? 몸이 안 좋아서요. 병원에서. 순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우리 집안 제사를 30년 동안 내가 해왔잖니. 이번에 갑자기 못한다는 게 말이 되니? 제가 쓰러졌었잖아요. 그래도 이젠 괜찮잖아. 2달이나 쉬었으면 충분하지 않니? 충분하다고요? 어머님, 순이야, 며느리가 시댁 제사 안 지내면 어떡해. 그게 도리니? 도리.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이번만 해라. 응?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결국 또 저예요. 결국 또 제가 하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석이 옆에 앉았어요. 순이야, 제가 할게요. 뭐? 제가 제사 음식 만들게요. 어차피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안 돼. 당신 몸이 괜찮아요. 해왔던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재석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순이야, 안 돼. 정말 안 돼. 그럼 어떡해요? 제사를 안 지낼 순 없잖아요. 내가 뭐라도 도울게. 됐어요. 혼자 하는 게 빨라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약통을 꺼냈어요. 혈압약, 우울증약. 한 줌 쥐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걸 먹으면서까지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하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요. 제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기로 했어요. 알람을 맞추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음식 목록이 맴돌았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깻잎전, 버섯전, 나물 5가지, 탕 3가지, 산적 2가지, 30가지. 30가지를 내일 하루 안에 만들어야 해요. 66살의 몸으로 혈압약 먹어가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요. 언제까지 일해야 해요? 언제까지 큰딸이라는 이유로.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혈압약을 먹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할 수 있어. 해왔던 거잖아. 첫 번째 음식을 시작했습니다. 동태전. 생선을 손질하고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계란물을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하나씩 전을 붙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오전 6시 재석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순이야, 정말 혼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요. 방해되니까. 도와줄게. 됐어요. 혼자 하는 게 빨라요. 재석이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오전 9시 10가지 음식이 완성됐어요. 하지만 아직 20가지가 남았습니다. 현기증이 왔어요. 벽을 잡고 버텼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전 11시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소금을 흘렸어요. 다시 집어서 넣었습니다. 정오 탕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소고기 묵국. 냄비에 물을 붓고 소고기를 넣었습니다. 물을 썰고 팔을 다듬고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냄비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가락만 손잡이를 스쳤습니다. 와르르르. 냄비가 기울었어요. 끓던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이야. 재석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저는 바닥에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뒤통수가 타일 바닥에 부딪혔어요. 뜨거운 국물이 제 다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픈지도 몰랐어요. 의식이 흐려졌으니까요. 순이야, 정신 차려. 재석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119 좀 불러요. 민지의 비명 같은 목소리. 엄마.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워졌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였어요. 누군가 제 맥박을 재고 있었습니다. 혈압 190에 110. 매우 위험합니다. 빨리 가야 해요. 환자분, 들리세요? 환자분.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의식 저하, 뇌출혈 가능성 있습니다. 뇌출혈. 그 단어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재석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버텨. 거의 다 왔어.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납처럼 무거웠어요.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어요. 환자분, 정신 차리셨어요? 간호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응급실이에요. 집에서 쓰러지셔서 오셨어요. 재산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했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순희님 보호자분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재석이 앞으로 나왔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실신입니다. 혈압이 190까지 올라갔었어요. 뇌출혈 직전이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네. 한 달 전 진단서에도 절대 안정하라고 나와 있던데 왜 무리하셨어요? 재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분,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다시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이번엔 운이 좋았지, 자칫 뇌출혈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사실 뻔했어요. 의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 장애. 그 정도까지 왔었다니. 지금부터 최소 6개월은 절대 안정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 일절 금지. 가사 노동도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의사 선생님. 의사가 나가고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재석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순이야, 재산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30가지 음식 중에서 몇 개나 만들었어요? 14개. 그럼 나머지는? 재석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내가 전화했어. 순미랑 순자한테. 뭐라고 했는데요? 언니가 쓰러졌다고.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그래도 제사 음식 못 만들겠냐고.
그래서 순미가 울더라. 순자도. 둘 다 지금 오는 중이야. 문이 열리고 순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어요. 언니, 언니 괜찮아? 응. 순미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내가 해야 했는데, 언니한테만 맡기고,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차갑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도 들어왔어요. 비행기에서 바로 온 모양인지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언니, 순자도 울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언니가 이렇게 될 줄은. 다들 그랬겠지. 설마 쓰러질 줄은 몰랐겠지. 언니, 나가줄래? 피곤해. 언니, 제발. 나가. 보기 싫어. 동생들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버텼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다고 용서가 되나요? 저녁 무렵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순이야. 엄마. 어머니가 침대 옆에 앉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안하다, 순이야. 엄마가 너무 잘못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딸이라고 당연히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30년 동안 너한테만 맡기고. 엄마, 됐어요. 안 돼. 말해야 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어머니가 우셨어요. 여든이 넘은 어머니가. 다시는 시키지 않을게. 제사도 명절도 내가 하지 않아도 돼. 진짜요? 진짜야. 이제 순미랑 순자가 할 거야. 너는 쉬어라. 30년 동안 고생했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엄마,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민지만 남았어요. 딸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제사는 어떻게 됐어? 모르겠다. 안 지냈대요. 할머니가 그냥 간단하게 절만 하고 끝냈대요. 그래. 응. 음식 없이도 제사 지낼 수 있더라고요. 민지의 말에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30가지 음식을 만들었는데 결국 음식 없이도 되는 거였네요. 엄마, 이제 안 해도 돼요. 다들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제사날의 달. 하지만 이번엔 부엌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달을 보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의사의 마지막 당부가 귀에 맴돌았어요. 6개월 절대 안정. 스트레스 금지. 다시 무리하시면 이번엔 정말 위험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파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재석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퇴원한다기에 좀 바꿔봤어. 기분 전환되라고. 고마워. 민지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엄마 앉아 계세요. 제가 차 끓여 드릴게요. 괜찮아, 민지야.
내가 엄마 앉아 계시라니까요. 딸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를 돌보기만 했는데 이제 돌봄을 받는다니. 민지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요즘은 푹 쉬셔야 해요. 집안일은 저랑 아빠가 할게요. 그래. 차를 마시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미였습니다.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언니, 들어가도 돼? 응. 순미가 들어와 쇼핑백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야.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응. 유튜브 보면서 했어. 맛은 언니만 못하겠지만 반찬통을 열어봤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언니. 순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나 정말 이기적으로 살았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언니, 다음 명절부터는 내가 할게. 진짜로. 할 수 있겠어? 해야지. 배우면 되잖아. 언니도 처음엔 못했잖아. 순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할게. 약속해. 그날 저녁 순자도 찾아왔습니다. 언니 나왔어. 순자가 요리책 3권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요리책. 미국에서 주문했어. 한국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이 다 나와 있대. 내가 이걸 왜? 배우려고. 다음 제사 때 내가 음식 만들 거야. 너까지. 응. 30년 동안 언니만 했잖아. 이제 우리 차례야. 순자가 책을 펼쳤어요. 동태전, 호박전, 깻잎전. 하나씩 다 배울 거야. 언니한테 물어봐도 돼? 그래. 동생들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며칠 후 재석이 퇴근하고 와서 말했어요. 순이야, 내일 가족 모임 하자. 가족 모임? 응. 우리 집에서 내 동생들이랑 우리 어머니까지 다 모이기로 했어. 무슨 일인데? 할 말이 있어. 재석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순미, 순자, 남동생 순철,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재석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어요. 제 일기장이었습니다. 그거, 순이야, 미안. 이거 가족들한테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재석이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순미가 물었어요. 순이가 10년 동안 쓴 일기장이에요. 명절과 제사 때마다 쓴 거죠. 재석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4년 1월 1일. 오늘 설날 제사였다. 134번째 명절. 아침 4시에 일어나 준비했다. 재석이 읽어 내려갔어요. 순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미는 아이들이 아프다고 못 온다고 했다. 순자는 미국에서 일 때문에 못 온다고. 결국 나 혼자. 그만. 순미가 말을 가로막았어요. 더 읽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재석은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간이 싱겁다고 하셔서 3가지 음식을 다시 만들었다. 밤 11시에 집에 돌아왔다. 온몸이 아프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석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7년 2월 11일. 설날. 152번째 명절. 손목이 너무 아파서 보호대를 찼다. 순미에게 전화했더니 애들 학원 때문에 바빠라고 했다. 순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올해 음식을 27가지로 늘리셨다. 울면서 만들었다. 아무도 몰랐다. 시어머니가 입을 가렸습니다. 재석이 계속 읽었어요. 2019년 9월 13일. 추석. 163번째 명절. 불면증이 심해져서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다. 2021년 2월 12일. 코로나 시대인데도 명절은 한다고 하셨다. 순미는 가면 무서워서 못 가라고 했다. 나는 안 무섭나? 순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 10일. 179번째 명절. 아침에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화장실에서 쓰러질 뻔했다. 재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나 언제까지 일해야 해요? 언제까지 큰딸이라는 이유로 혼자 다 해야 하나요? 거실에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재석이 일기장을 덮었어요. 10년간의 기록입니다. 순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순미가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나도 미안해, 언니. 정말 몰랐어. 언니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내가 매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혼자 30가지 음식 만드는 거? 언니, 너희는 편하게 늦잠 자고 점심때쯤 와서 밥만 먹고 가잖아. 그게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편한 척 모른 거예요? 순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둘 다였어.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 언니가 해주니까 편했어. 정직하네요.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순자도 울며 말했어요. 나도 알았어.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언니한테만 맡겼어. 30년이에요, 30년. 내 인생의 절반을 명절 음식 만드는 데 썼어요.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제 앞으로 오셨어요. 순이야. 엄마가 제일 잘못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딸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옛날부터 그래왔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엄마, 미안하다, 순이야. 내 인생을 망쳤구나.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조금만 덜하고만 했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다시는 안 시킬게. 약속해. 이제 순미랑 순자가 할 거야. 시어머니도 일어나셨습니다. 천천히 제 앞으로 오셨어요. 며느리, 어머님, 내가 너무 심했구나.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음식이 싱겁다, 짜다, 맨날 잔소리만 했지.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어.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내가 쓰러질 때까지 몰랐으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미안하다, 며느리. 다시는 음식 안 시킬게. 제사도 간소하게 할게.
남동생 순철이도 일어났습니다. 누나, 나도 미안해. 나는 남자라서 음식 못한다고만 했지. 근데 그것도 핑계였어. 순철아, 다음부터는 나도 도울게. 설거지라도 청소라도. 가족들이 모두 제 앞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가족들이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이제라도 알아줬으니까요. 다들 고마워요.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에요. 미안하다는 말. 재석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순이야,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약속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우리 모두 변할 거야. 그날 밤 일기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10년간의 고통이 담긴 페이지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2025년 3월 15일. 오늘 가족들에게 일기장을 보여줬다. 모두 울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 늦었지만 그래도 고맙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푹 쉬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절대 안정. 부엌 일도 청소도 빨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3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창밖을 바라보고 민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재석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순이야, 나왔어. 어서 와요. 재석이 부엌으로 갔어요. 요즘 재석이 요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해볼게. 할 수 있겠어요? 유튜브 보면서 하면 되지, 뭐. 재석이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돼지고기, 두부. 하나씩 꺼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칼질이 서툴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볶아볼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볶았어요. 물은 얼마나 넣어야 하지? 적당히요. 적당히가 얼마야? 감으로요. 감이 어디 있어? 재석이 투덜거리면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30분 후 김치찌개가 완성됐어요. 맛 좀 봐줘. 국물을 떠서 맛봤습니다. 어때? 좀 짜요. 아, 정말? 근데 먹을 만해요. 정말? 재석이 환하게 웃었어요. 마치 아이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재석이 말했어요. 순이야, 요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이제 알았어요? 응. 3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하나만 만들어도 이렇게 힘든데 명절 때는 30가지를 만들었잖아. 재석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미안해, 순이야.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미안하다는 말. 아니, 계속할 거야. 평생 미안해 할 거야. 재석의 눈이 진지했어요. 며칠 후 순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순미야. 응, 무슨 일이야? 다음 달 엄마 생신인데 우리 집에서 하려고. 음식도 내가 할게. 내가? 응. 배웠어. 유튜브 보면서 잡채도 만들어 봤고 탕수육도 해봤어. 맛있게 됐어? 아직 서툴러. 근데 계속 연습하면 늘겠지.
순미의 목소리에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 순미야.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30년 동안 언니만 했는데. 생신날 순민의 집에 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잡채, 탕수육, 불고기, 나물 몇 가지.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보였습니다. 언니 맛 좀 봐봐. 잡채를 먹어봤어요. 어때? 간이 좀 싱거워. 아, 정말? 소금 더 넣을까? 아니, 괜찮아. 먹을만해. 다행이다. 순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떨렸어. 잘했어, 순미야. 언니, 이거 하면서 알았어. 명절 음식 30가지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순미가 제 손을 잡았어요.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언니.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게, 이제야 알겠다. 순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족들이 모두 동의했어요. 처음으로 제 고생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시댁 제사가 있었어요. 이번엔 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직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재석만 다녀왔어요. 저녁에 돌아온 재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뭔데? 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만드셨어. 어머님이요? 응. 10년 만에 처음이래. 근데 음식이 짜더라고. 그래서요? 우리 형이 간이 너무 짜네요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해봐. 얼마나 힘든지라고 하시더라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아셨나 봐요. 그러게. 다들 한 번씩 해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된 것 같아. 고마워요. 뭐가? 곁에 있어줘서. 재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곁에 있을게. 그날 밤 일기장에 썼습니다. 2025년 5월 20일. 순미가 엄마 생신 음식을 만들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보였다. 시어머니도 직접 제사 음식을 만드셨다고 한다. 다들 한 번씩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된 모양이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다. 기쁘다. 여름이 왔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혈압도 안정됐고 불면증도 나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몸도 회복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병원을 나와 공원을 걸었습니다. 재석이 옆에서 걸었어요. 순이야, 저기 벤치에 앉아 쉴까? 좋아요. 벤치에 앉아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오리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어요. 평화롭다. 그러게. 이런 게 행복이지. 맞아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명절 걱정도 제사 걱정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었구나. 순이야. 응? 고마워. 뭐가? 30년 동안 우리 가족 위해서 고생한 거. 이제 와서 고맙다고 해봤자 그래도 해야지.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 진작 무너졌을 거야. 재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내가 당신 지킬게. 고마워요. 연못에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오리들이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올랐어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30년간의 짐을 내려놓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만들지 않는 추석이었어요. 순미와 순자가 음식을 나눠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언니는 편하게 쉬어. 우리가 다 할게. 순미가 전화로 말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응. 순자랑 역할 분담 다 했어. 나는 전이랑 나물, 순자는 탕이랑 산적.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추석 전날 동생들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큰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요. 언니, 우리 여기서 만들어도 돼? 엄마 집 부엌이 좀 좁아서. 그래, 편하게 해. 순미와 순자가 부엌을 점령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순자야, 동태 손질 어떻게 하는 거야? 유튜브 봐봐. 밀가루 반죽은 얼마나 묽게? 적당히. 적당히가 뭐야? 두 사람이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언니, 이거 맞아? 전이 좀 타는 것 같은데? 불을 약하게 해. 아, 그래. 순미가 불을 줄였습니다. 저녁 무렵 거실에서 악 하는 비명이 들렸어요. 달려가 보니 순자가 손가락을 베었더군요. 괜찮아? 응. 칼질이 익숙하지 않아서 밴드를 붙여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 급하게 하면 다쳐. 알았어, 언니. 순자가 다시 조심스럽게 칼을 들었어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두 사람은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휴, 겨우 끝났다. 순미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이거 15가지만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언니는 30가지를 어떻게 해? 익숙해지면 돼. 30년 동안 이걸 혼자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해. 진심으로.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이제 알겠어. 왜 언니가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그래. 언니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너무 편하게만 살았어.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할게. 언니는 이제 쉬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추석 당일 친정집에 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님으로 간 추석이었어요. 테이블에는 동생들이 만든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 잘 만들었네. 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엄마, 맛 좀 봐봐. 순미가 동태전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한 입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맛있다. 잘했어. 정말요? 다행이다. 순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30년 동안 만들기만 했는데 이번엔 먹기만 하는 추석. 이상한 기분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순이야, 맛있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엄마. 맛있어요. 다행이다. 동생들이 열심히 했어.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다가 순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는 앉아 있어. 우리가 할게. 괜찮아. 설거지 정도는. 안 돼. 의사 선생님이 아직 무리하지 말래. 순미와 순자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에 부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어머니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순이야. 네, 엄마. 동생들이 많이 달라졌지? 네.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쓰러지고 나서 애들이 정신 차린 것 같아. 엄마도 미안하다. 30년 동안 너한테만 맡기고 엄마 됐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말해야 해. 엄마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앞으로는 내가 편하게 지내라. 명절도 제사도 동생들이 돌아가면서 할 거야. 고마워요, 엄마.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석이 물었어요. 어땠어? 편했어? 응, 정말 편했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님 대접 받은 것 같았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정말 그럴까? 당연하지. 동생들도 이제 깨달았잖아. 재석이 옳았습니다. 한 달 후 시댁 제사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재석만 다녀왔어요. 돌아온 재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형수들이 음식 만들었어. 형수님들이요? 응. 큰 형수가 전 담당하고 둘째 형수가 나물 담당했대. 어떻게 됐어요? 글쎄, 맛은 별로더라고. 근데 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 정말요? 응. 심지어 수고했다고 칭찬까지 하셨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만든 음식에는 늘 잔소리만 하시던 시어머니가 사람이 정말 달라지나 봐요. 그러게, 직접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신 것 같아. 재석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당신도 이제 편하게 지내. 고마워요. 겨울이 왔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어요. 순자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언니, 이번 설날은 내가 할게. 내가? 응. 요리 학원도 다녔어. 미국에서. 정말? 응. 한국 전통 음식 만드는 법. 제대로 배웠어. 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설날 전날 순자가 우리 집 부엌을 차지했습니다. 언니 구경만 해. 손 대지 마. 알았어. 순자가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3개월간 배운 실력이 보였습니다. 오, 제법인데? 그치? 열심히 배웠어.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저녁 무렵 20가지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언니 맛 좀 봐봐. 동태전을 먹어봤어요. 어때? 맛있어. 정말 잘했다. 정말 다행이다.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설날 당일 친정집에 모였어요. 순자가 만든 음식이 상에 올랐습니다. 와, 순자가 진짜 잘 만들었네.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고생했어, 순자야. 아니에요, 엄마. 30년 동안 언니가 고생한 것에 비하면 순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 3개월 배우고도 이렇게 힘든데 30년을 혼자 했다니. 이제 알았으면 됐어. 응, 이제 알았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할게.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만들지 않은 명절 음식. 하지만 가장 맛있게 느껴졌어요. 동생들의 정성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식사 후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순이야,
잠깐 이리 와봐. 네, 엄마.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통장이야. 제 통장요? 응. 30년 동안 내가 명절 음식 만드느라 쓴 돈을 엄마가 조금씩 모아뒀어. 통장을 펼쳐보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잔액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엄마, 이게 30년 동안 재료비로 얼마나 썼겠니? 그거라도 돌려주고 싶어서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미안하다, 순이야.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어머니와 저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재석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주신 거예요. 장모님이 30년간 제가 쓴 돈을 모아두셨대요. 재석이 통장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장모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게요. 그날 밤 일기장에 썼습니다. 2026년 1월 29일 설날. 순자가 음식을 만들었다. 정말 맛있었다. 엄마가 30년간 모아두신 돈을 주셨다. 눈물이 났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을 지나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아파트 화단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벼운 운동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예쁘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이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늘 다음 명절 걱정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계절을 느끼고 꽃을 감상하고 그저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순희 씨?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옆 동네 사는 영숙이었어요. 같은 나이 친구였습니다. 영숙아,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야. 어디 아팠다며? 응, 좀 그랬어. 괜찮아? 얼굴색은 좋아 보이는데. 많이 좋아졌어. 영숙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요즘 매일 산책 나와. 남편이 골프 치러 가면 심심해서. 그래.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여유로워 보여? 명절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이번엔 내가 안 했거든. 뭐? 영숙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말고 누가 했는데? 동생들이. 진짜? 응. 30년 만에 처음으로. 영숙이가 감탄했습니다. 와, 부럽다. 나는 아직도 혼자 해. 시누이들은 바쁘다고 안 오고. 힘들겠다. 응. 근데 어쩌겠어. 며느리가 해야지. 영숙이의 말에 예전 제 모습이 보였어요. 영숙아, 너도 한번 말해봐. 뭐를?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그게 쉽게 되니? 안 하면 안 돼. 나도 쓰러지고 나서야. 가족들이 알아줬어. 영숙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생각해 볼게.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고마워, 순이야. 영숙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뭐해? 점심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불고기 만들어 볼게요.
할 수 있겠어? 유튜브 보면서 하면 되죠, 뭐. 민지가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딸아이가 많이 컸더군요. 민지야. 네. 고마워. 뭐가요? 엄마 대신 집안일 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30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도 배워야죠. 나중에 결혼하면 쓸 때도 있고. 그래. 근데 엄마처럼 혼자는 안 할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할 거예요. 잘 생각했어.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30년 동안 명절 후에는 피곤해서 쓰러져 잤는데 이번엔 편안하게 잤어요. 오후에 일어나니 햇살이 좋았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화분을 돌봤어요. 요즘 취미가 생겼습니다. 화분 가꾸기. 작은 화분에 꽃을 심고 매일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소소하지만 행복했어요. 엄마, 택배 왔어요. 민지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뭐지? 상자를 열어보니 책이 들어 있었어요. 요리책이 아니었습니다. 소설책이었어요. 순자가 보낸 거였습니다.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언니, 요즘 뭐 하세요? 심심하실 것 같아서 책 보내요. 재미있대요. 읽어보세요. 마이너스 순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롭게 책을 읽었습니다. 명절 준비로 정신없지 않고 제사 음식 목록을 외우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소설을 읽는 것.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었구나. 며칠 후 순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순미야. 응, 무슨 일이야?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왜? 우리 집들이 하거든. 새 집으로 이사했어. 놀러와. 그래, 갈게. 토요일 순민의 새 집에 갔습니다. 넓고 예쁜 아파트였어요. 와, 좋다. 그치? 남편이 승진해서 좀 큰 집으로 옮겼어. 거실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다 내가 만들었어? 응. 요즘 요리 연습 많이 해. 대단하다. 음식을 먹으며 순미가 말했어요. 언니, 요즘 행복해 보여. 그래. 응. 얼굴이 밝아졌어.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많이 쉬어서 그런가 봐. 언니 미안해. 30년 동안 혼자 힘들게 했잖아. 이제 그만해. 계속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응, 알았어. 순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앞으로는 우리가 언니 챙길게.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석이 말했습니다. 순이야, 내일 어디 갈까? 어디? 바다. 오랜만에 바다 보러 가면 어때? 좋아. 다음 날 부산 해운대로 갔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어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예쁘다.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재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순이야. 응? 행복해? 응, 행복해. 다행이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 고마워.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참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함께였으니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완전히 좋아지셨네요. 혈압도 정상이고 다른 수치들도 다 좋아요. 정말요? 네. 계속 이렇게만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오며 재석에게 말했어요. 완치됐대. 정말 다행이다. 재석이 저를 안았습니다. 축하해, 순이야. 고마워. 저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지가 케이크를 사왔어요. 엄마 건강 회복 축하해요. 고마워, 민지야.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촛불을 불었어요.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케이크 드세요. 응. 달콤한 케이크를 먹으며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짜 행복.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명절이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추석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추석 일주일 전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순미 이번 추석 우리 집에서 할게요. 음식은 나랑 순자랑 준비할게요. 순자 응. 나는 전이랑 탕 맡을게. 순미 나는 나물이랑 산적할게. 순철이는 뭐 맡을래? 순철 나는 과일이랑 한과 사올게. 재성 나는 설거지 담당. 민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메시지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추석 당일 순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부산한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야, 불 좀 줄여. 알았어. 근데 이거 간 맞아? 맛 좀 봐봐. 부엌에서 순미와 순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 어서 들어와. 거실에 앉아 있어. 나도 도와줄까? 안 돼. 언니는 손님이야. 편하게 쉬어. 순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고 편안하게 앉아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에 부엌이 아닌 거실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지만 좋았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손주들 왔구나. 할머니, 오늘 음식 안 만들어요? 응, 오늘은 이모들이 만들어. 와, 신기해요. 항상 할머니가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모들 차례야. 손주들과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음식이 완성됐어요. 테이블에 가득 차려진 음식들. 와, 잘 만들었다.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엄마, 맛 좀 봐봐. 순미가 동태전을 올렸습니다. 응, 맛있다. 1년 사이에 실력이 늘었네. 열심히 연습했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저 먹기만 했어요. 만들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그저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식사를 즐겼습니다. 언니 맛있어? 순자가 물었어요. 응, 정말 맛있어. 다행이다. 언니가 맛있다고 하니까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1년 사이에 많이 늘었어. 계속 연습했거든. 언니처럼 잘 만들고 싶어서. 순자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데 재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앉아 있어. 남자들이 할게. 남자들이? 응.
나랑 순철이랑 재석과 순철이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어떻게 닦아? 물 좀 더 틀어봐. 아, 그래. 서툰 솜씨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지켜봤어요. 30년 동안 혼자 했던 일을 이제는 가족들이 나눠서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음식 맛도 예전보다 못했고 설거지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함께 한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이 제일 좋아. 소파에 앉아 한숨을 돌렸어요. 재석이 차를 끓여다 줬습니다. 피곤하지? 아니, 괜찮아.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서 전혀 안 피곤해. 그럼 다행이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여보. 응? 고마워. 뭐가? 나 대신 설거지해줘서. 그런 거 가지고 고마워할 게 뭐 있어. 당연한 거지. 그래. 당연한 것. 30년 동안 제가 하는 건 당연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당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며칠 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펜을 들었어요. 2026년 9월 17일 추석. 순미와 순자가 음식을 만들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쉬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에 부엌에 서지 않았다. 설거지는 재석이와 순철이가 했다. 모두가 함께 했다. 행복했다. 30년의 고통이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가족이 함께한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붉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저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30년간 혼자 견뎌온 시간.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지였습니다. 엄마, 나 민지야. 응, 무슨 일이야?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 놀러 올래요? 왜? 남자친구 소개시켜 드리려고. 어머, 정말? 응. 엄마 뵙고 싶대요. 그래, 갈게. 엄마, 그리고. 응? 제가 남자친구한테 말했어요. 결혼하면 명절 음식은 같이 만들자고. 정말? 네. 남자친구가 좋다고 했어요. 엄마처럼 혼자 고생하게 안 할 거예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잘했어, 민지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30년 동안 고생하신 거 봤으니까 저는 그렇게 안 살고 싶었어요. 고마워. 뭐가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 전화를 끊고 재석에게 말했어요. 민지가 남자친구 있대. 정말? 우리 딸이? 응. 다음 주에 소개시켜준대. 와, 벌써 그런 나이가 됐구나. 그러게. 재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당신처럼 고생 안 할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그럴 거야. 세상이 바뀌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30년 전과는 다른 세상. 여성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세상. 그게 바로 지금이었어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쁘다. 베란다에 나가 손을 내밀었어요. 눈송이가 손바닥에 닿아 녹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설레었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30년의 고통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순이야, 추워. 들어와. 재석이 불렀어요. 응, 지금 갈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덮어주는 하얀 눈.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모두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석이 이불을 펴고 있었어요. 자러 가? 응. 침대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이불이 저를 감쌌어요. 재석이 옆에 누우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응. 행복해? 응.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 고마워.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의 고통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함께 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챕터 10 끝.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필로그.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71살이 되었어요. 건강했고 행복했습니다. 명절마다 동생들이 돌아가며 음식을 만들었고 순이는 편안하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 민지는 결혼했어요. 남편과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순이의 일기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이 아닌 행복이 담겨 있었어요. 2031년 1월 1일. 오늘 설날. 손주들이 놀러 왔다. 순자가 만든 떡국을 먹었다. 맛있었다. 가족들과 웃으며 이야기했다. 행복하다. 30년의 고통은 끝났다. 이제 남은 건 행복뿐이다. 창밖으로 봄눈이 내렸습니다. 새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어요. 순이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